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유튜브 채널 카우치 인베스터 분석 자료 잘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제타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마케팅 자동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한 30억 달러 정도 되죠. 근데 한때 주가가 엄청 65%나 빠졌다가 다시 막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스토리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타글로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그 기업들한테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또 그걸로 마케팅을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예요. 뭐랄까,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그런 큰 광고 기술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곳이죠. 복잡한 데이터를 좀 쓰기 쉽게 만들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제터글로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요즘 실적은 어떤지 또 앞으로 얼마나 클 수 있을지, 반대로 또 어떤 위험은 없는지 그런 핵심 정보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 그 힌덴버그 리포트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꽤 컸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던데요.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이게 30%가 넘었고 앞으로 2년간 예상치도 한 20% 이상 된다고요? 네, 맞아요. 성장률이 상당하죠.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도 거의 14%에 가깝고요. 와, 최근 1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 36% 증가에다가 조정 EBITDA라고 하죠. 그 핵심 영업이익 같은 거, 그것도 53%나 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중요하게 보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 87%나 증가해서 2,820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어요. 긍정적인 신호죠. 와, 현금 흐름까지 좋아졌군요. 특히 그 고객사들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요. 스케일 고객이라고 연 매출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 그리고 슈퍼 스케일 고객은 연 100만 달러 이상 쓰는 큰 손들이죠. 이 두 그룹 모두 최근 분기에 성장세가 더 빨라졌어요. 스케일 고객 수는 한 23% 늘었고 슈퍼 스케일 고객들이 분기마다 쓰는 돈은 평균 23%나 증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순매출 유지율 NRR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113.6%로 다시 올라갔어요. 100% 넘으면 일단 좋은 신호거든요. 고객들이 만족하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니까요. 야, 이거 진짜 인상적인데요. 게다가 실적 발표 때마다 무려 15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계속 넘어서고 있고 가이던스, 그러니까 목표치도 계속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90일 동안에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 3건을 따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와, 세 건이나요? 대단하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2025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어요. 매출은 한 12억 4천만 달러, 조정 EBITDA는 약 2억 5천 8백만 달러, 잉여 현금 흐름도 1억 3천만 달러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028년까지 연 매출 2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영진이 잠재적인 M&A 가능성도 언급했고요. 20억 달러. 야, 야심찬 목표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힌덴버그 보고서 이후에 주가가 좀 출렁였던 거, 이것도 리스크죠. 그리고 과거에 성장세가 좀 둔화됐던 적도 있었고요. 또 특정 큰 고객에 대한 의존도 문제도 있었는데 이건 뭐 개선 중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주식으로 보상 주는 거, 이게 비용 부담이 여전히 좀 높아요. 물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긴 했지만요. 아, 주식 기반 보상 문제.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거시경제 상황이나 뭐랄까 소비자들 지출에 좀 민감한 사업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마케팅 예산부터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향후 12개월 안에 매출로 인식될 계약 잔고 RPO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은 뭐 성장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RPO 감소는 조금 신경 쓰이긴 하네요. 자, 그럼 현재 주가는 어떤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나요? 지금 주가가 한 12.6달러 정도인데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E가 약 18.2배 정도 되고요. 선행 EBS BTIDA는 11배 미만, 선행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는 한 2.3배 수준입니다. 경쟁사들이나 성장률을 고려하면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뭐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한 25.33달러 정도 되거든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상승 여력이 꽤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제타글로벌은 이 마케팅 기술 분야에서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최근 실적이나 고객 증가세도 탄탄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장 지표들 보면 정말 인상적이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이라 매력적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아까 짚어봤던 주가 변동성이나 경쟁 심화 가능성, 또 경제 상황에 민감하다는 점, 그리고 그 주식 보상 비용 같은 내부적인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잠재적인 인수합병이 어떻게 될지도 변수고요. 결국엔 이 성장 가능성이랑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어쩌면 아직 주목받지 못한 그런 성장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동시에 특히 거시경제 변수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신중하게 위험 요인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제타글로벌의 사업 핵심은 결국 소비자 데이터 활용이랑 마케팅 자동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과는 또 별개로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나 혹은 타겟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2028년까지 매출 2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이 회사의 야심찬 계획에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나 소비자 인식 변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고려해야 할 변수 같습니다.